기관 워크숍 이후 두 번째 오후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편하게 쉬셨나요? 예, 휴식 시간은 빨리 지나가죠. 그리고 지금 온라인 통해서 질문이 활발해서 보기가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 각자 따뜻하고 편하고 안전한 곳에서 이후 세션 계속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후 두 번째 세션은요, 국가통계 이용 활성화 부문으로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 품질관리과, 마이크로데이터과, 통계서비스 기획과에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서동훈 사무관님 앞으로 모셔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첫 번째 발표는요, 행정자료관리과의 서동훈 사무관님께서 통계등록부 구축과 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이제 통계등록부가 뭔지 이제 개요,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등록부 구축 배경을 데이터 연계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제 관련법 개정으로 이제 데이터 간의 이제 가명 정보가 이제 가명 정보로 이제 연계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활용이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뭐 공공 데이터 포탈, 그리고 과기부의 뭐 데이터댐, 뭐 보건복지부의 뭐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각 부처가 이제 데이터 공개를 연계를 통해서 이제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은 각 플랫폼의 개별 자료로는 어떤 정책 현안을 입체적으로 이제 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뭐 개별 데이터로는 이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은 연계와 결합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장애인, 청년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걸 음연동별, 성별, 뭐 가구 특성별로 어떤 분석을 해야, 교차 분석을 해야 어떤 유의미한 정보가 좀 더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계층의 이동성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통계청이 이제 협력해서 사회 통합 지표라는 걸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관의 이제 행정 자료가 결합해야 이제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제 각 부처가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 연계 경험이 이제 지식이 좀 부족하고, 또 실제 어느 경우에는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 알기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이제 정책 활용을 위해서 데이터 간 연계가 이제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제 뭐 좀 타기관과 다르게 통계청의 이제 행정 그 자료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어떤 연계를 위한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통계 작성에 이제 행정 자료를 활용한다면 어떤 이제 장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이제 조사 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2015년에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를 할 때 전 국민에 대한 기본 항목은 행정 자료를 가지고 이제 실시를 하였고, 행정 자료에서 입수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이제 20%의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2010년보다 예산 한 1,200억 정도 이제 그 절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부담도 낮출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체의 경우는 그 행정 자료를 그 연간 외에 이제 월, 분기 자료로도 이제 입수가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시의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조사 통계 같은 경우는 특정 목적에만 이제 활용이 됩니다. 샘플링을 해서 어떤 특정 목적만 활용을 하니까 이 조사 간의 연계라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 통계는 실제 서로 연계를 통해서 정보 확장이 굉장히 용이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근데 연계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데이터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좀 있는데 개인 대책 실비번호,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사람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주민번호를 이제 그 어떤 보안 모듈을 통해서 이제 변환한 개인 대책 실비번호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연계를 하고, 또 사업체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뭐 그 법인번호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연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유키가 있어야 연계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은 뭐 가명정보 이제 말씀드렸는데, 가명정보라면 통상 이름, 성별, 생년월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 성별, 생년월일 가지고 매칭할 수 있죠. 근데 이름, 성별, 생년월일 가지고 매칭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남자 1980년 뭐 1월 1일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 한 명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약 87% 정도는 1대1인데 약 13% 정도는 적어도 그런 이름, 성별,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들이 2명 이상 존재하더라.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그런 그 한계가 있고, 이런 자료끼리 계속 결합을 하게 되면 가명 정보를 통해서는 그 정확성이 계속 떨어지고 자료의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행정 자료는 대상자가 행정기관에 이제 먼저 주로 자기 기입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스스로 등록하고, 그리고 기관별로 어떤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자료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자료를 최초 입수를 하보면 다양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계 전에 데이터의 여러 가지 뭐 결측치, 극단치, 논리성의 어떤 문제, 어떤 위험범위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고 때에 따라서 임퓨테이션 뭐 대체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뭐 하나 뭐 간단한 예를 보면 뭐 육아휴직 같은 경우가 뭐 종료일이 2112년 미래형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뭐 15세 미만의 근로소득도 있겠고, 물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보면은 이제 오류, 오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널값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행정자료들 간에 보면은 서식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래서 비교라든가 통합을 위해서는,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이제 표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청에 이제 그 기업 통계 등록부라는 게 있는데, 기업 통계 등록부가 유용한 게 보면 산업 분류를 사실은 이제 기관별로 다르게 매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매기는 산업 분류, 어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매기는 뭐 산업 분류,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이 산업 분류를 매기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자료 간의 그 비교 분석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주소 같은 경우도 이게 같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주소가 표준화가 안 돼 있으면 다른 것처럼 이게 보이게 돼요. 그래도 주소 표준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료가 서로 연계를 하려면 어떤 중심축이 되는 어떤 모집 전체를 포괄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서로 연계를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중심축이 된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게 이제 기업 같으면 기업 통계 등록부, 인구 같으면 인구 가구 등록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과 사업체가 다 포괄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등록부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계청이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이 통계 등록부 사업을 꽤 오래 2010년 정도 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왜 이제 통계청이 이걸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면, 저희가 이제 행정자료를 입수가 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그래서 개인 키가 있는 그런 그 행정자료를 유일하게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법, 국세기본법, 관세법에 이제 행정자료의 통계 목적 활용 시 자료를 제공하는 규정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통계 목적 사용 시에는 이제 관련 조항을 배제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그래서 2010년부터 그런 데이터 정제, 갱신, 품질 관리 연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경험을 좀 축적을 하고 있고,
또 인구사업체 총조사 부문에서도 또 유일하게 전수자료를 좀 수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계청이 근데 이제 이런 뭐 어쨌든 나름 우위가 있어서 이런 통계 등록부를 구축을 해서 통계청만 쓰겠냐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그 데이터 결합이 데이터 활용이 점점 이제 중요해지는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이 다른 기관과의 데이터 결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나서겠다, 공유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청장님도 말씀하신 뭐 K 통계 체계 그런 어떤 데이터 가치 생산 서비스를 대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걸 위해서는 이제 이 통계등록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행정자료 이제 구축 현황을 보시면 이제 통계청인 약 240여 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해서 통계 목적용 이제 DB를 구축하고 있고, 과정을 보시면 이제 뭐 행정 자료를 입수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사전에 분석을 하고 자료에 이제 개인 대획제 식별번호 산업분류 등을 부여한 다음에 다양한 오류를 수정한 다음에 이제 DB로 적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지루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구축 작업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치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수 단계에서는 개인 번호를 이제 주민번호 같은 거를 이제 개인 대체 식별번호로 이제 전환해서 빅식별을 하고, 자료 처리 시에는 또 물리적으로 이제 작업 공간을 이제 그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공할 때는 이제 엄격한 심의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등록부가 뭐냐? 사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는 행정자료로 통계 작성용의 행정자료 설명을 했습니다. 그중 이제 그 통계 작성용 행정자료 DB 중에서도 어떤 조사자료도 일부가 이제 뭐 보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떤 모집단 기능을 하는 거, 인구사업체 모집단 기능을 하는 것을 특히 이제 통계등록부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인구사업체 모집단이라는 게 꼭 모든 인구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아동 인구 전체를 한다 그러면 아동 통계등록부가 되고, 외국인을 전체 포함을 한다 외국인 통계등록부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통계등록부의 특징은 보면 당연히 이제 저희 등록부에는 기본적으로 고유 키가 있어야 된다. 개인 대책 식별번호라는 그 키가 있어야 해서 다른 자료와 연계가 되어야 되고요. 갱신 주기는 필요에 따라서 뭐 원천 자료가 이제 월로 하면 월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연으로 하면 연, 분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면 기업 통계 등록부 같은 경우는 그 분기별 SBR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업 통계 등록부를 영어로는 뭐 SBR, Statistical Business Register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분기별로도 나오는데 이제 21년 2분기 자료 같은 경우는 10월에 이제 센터로 오픈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20년 매출액이 이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볍게 이제 활용을 말씀을 드리면, 통계등록부 가지고 자체로 통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는 이 기업통계등록부만으로 중소기업 기본 통계를 작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등록부는 이제 그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등의 현장조사에 이제 표본 툴로 이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같은 경우는 뭐 약 220종의 이제 가구조사에 이제 모집단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통계등록부는 이제 그 정보를 확장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다른 자료랑 붙여서, 여기서 다른 자료라면 행정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조사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 자료에 어떤 그 식별할 수 있는 뭐 적어도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정도가 있다고 하면, 주소하고 있다면 아마 그
그 어떤 인구 가구 등록부랑 연계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사업자 같으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도 법인 등록번호도 이런 거가 결합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현장 조사가 됐든 아니면 그 행정 자료의 어떤 일부 그 자료가 됐든 아마 이 등록부랑 결합을 해서 어떤 정보가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종류를 말씀드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등록부를 우리가 4대 등록부, 기본 등록부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구 통계 등록부가 있고 주택, 기업 통계 등록부, 경제활동 통계 등록부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이제 구축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가장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활동 통계 등록부다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의 경제활동을 다 포괄하는 등록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자료가 붙으면 이제 어떻게 굉장히 이제 어떤 정보의 확장이 이제 좀 쉽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기업 통계 등록부에 대한 활용을 예시를 든다면, 이제 지자체 같으면은 이제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업 통계 등록부가 연계해서 영세 자영업 통계를 이제 작성을 했고, 부산 같은 경우는 분기별 소상공인 경영 동향 통계를 이제 작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19 관련 이제 어떤 사업체에 영향을 줬는지를 이제 분석을 이제 그 기업 통계 등록부 가지고 하였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뭐 중소벤처기업부, 뭐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같으면 문화체육 그 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화관광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종사자라든가 아니면 그 기업체의 어떤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관 같으면 이게 저희가 통계청에서 현재 나우캐스트 속보성 지표 작성을 좀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기업 자료를 제공하는 이제 신한카드, 더전비 지원 뭐 이런 데와 어떤 저희 기업 통계 등록부의 업종별 뭐 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를 이제 그 분석을 하게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유의미한 정보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동가구, 최근에 저희가 8월에 아동가구 통계 등록부를 저희가 통계세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오픈을 했고 뭐 보도 자료도 저희가 이제 냈는데요. 그런 이제 아동 중심, 아동 관점에서 이제 부모의 어떤 그 경제 활동을 저희가 이제 포착을 해서 전체 아동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뭐 약 19종의 행정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구축해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뭐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자료와 등록부가 결합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근 또 이제 12월까지 이제 말까지 이제 이민자 외국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이제 등록부는 저희가 통계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뭐 통계 데이터 센터는 전국에 한 5군데에서 있고요. 그래서 그 저희 등록부 자료와 만약에 보유기관이 갖고 있는 행정자료를 거기서 어떤 결합키를 이용해서 결합을 해서 어떤 집계 자료를 가지고 집계 자료를 반출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체계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제 일단 저희가 통계 등록부 기반의 데이터 연계를 계속 이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회통합지표 기반 이것도 이제 연계를 계속 지원을 할 예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 통계 개발 연계에도 제가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등록부 항목도 계속 추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통계 등록부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중립 정책 지원을 위해서 에너지공단의 기업별 온라인 거래, 뭐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연계를 해서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아동가구 통계 등록부 같은 경우는 뭐 복지부에 이제 급여 자료를 추가하면 급여를 줬는지인데 실제 복지급여를 지원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떤 패널 분석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걸로 알 수가 중단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통계 등록부 저희가 이제 그 수요가 또 신규 통계 등록부 수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 등록부 같은 경우를 그 있는데 아주 여러 통계 등록부 중에서 핵심적인 그 변수를 가지고 그 항목을 이제 쭉 이제 결합을 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 노인 가구, 뭐 한부모, 뭐 청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 부처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들도 내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런 등록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프라 부분들이 이제 또 잘 정비가 돼야 되는데 이 통계 등록부에 대한 법적인 지위를 그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좀 더 그 각 부처가 저 자료 연계에 대해서 좀 더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동영 암호 기술을 저희가 이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를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동훈 사무관님께서 통계 등록부 구축과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 먼저 온라인 질문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통계 등록부 관련해서 주택만 해당인가요? 일반 오피스 상가 등 일반 건축물로 확대해서 부동산 통계 등록부 작성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예, 좋으신 질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통계청에는 이제 일단 현재는 크게 보면은 이제 인구 총조사에 대한 모집단이 이제 현재 주택 통계 등록부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부분에도 그렇고 또 사업체 모집단인 또 SBR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결합을 하면 어느 정도의 그 지금 부동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데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농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도 뭐 농가 부분에 대한 모집단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결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아마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온라인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장에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저희가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계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료관리과 서동훈 사무관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품질관리과에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체 통계 품질 진단 실시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예, 포인트 되나 한번 실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서기관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포인트 되나요? 네. 예,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좀 더 정확하고 크게 발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명자 서기관님이십니다. 예, 자체 통계 품질 진단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체 통계 품질 진단을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직접 해보신 분요? 예,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던가요? 소요 시간. 품질 진단을 하는 50개 정도의 항목이 있는데 진단하는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8번 테이블에 선생님이 해보신 분. 네, 저희 자체 통계 품질 진단은 통계청이 어떻게 보면 주인이 아니고요. 작성 기관, 통계를 직접 생산하는 작성 기관이 주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기관에서 직접 하시는 게 자체 통계 품질 진단인데요. 빠르신 분들은 한 20분, 예, 뭐 1시간 전후로 처음 해보신 분들은 그 지침에 의해서 시스템의 그 흐르는 방향으로 하면 1시간 이내로 보통 다 할 수 있는 자체 통계 품질 진단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한 600개 통계에 대해서 그 통계청에서는 어떠한 이제 시스템이나 그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민들이 그 통계 절차별로 활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진단 항목들을
업데이트 하면서 하는 게 저희 통계청의 업무이고요. 그다음에 작성 기관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체 통계 품질 진단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용자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통계를 활용 가치를 높여서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걸 고민을 하면서 함께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교육도 저희 자체 진단 교육 그 점수에 반영이 돼서 아마 참여율도 되게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자체 품질 진단이 성과에도 각 기관에서 성과에 작년부터 품질 진단이라는 용어가 인기어가 돼가지고요. 각 기관에서 성과에 이제 반영하는 진단 결과 점수를 가지고 성과에 반영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그 기관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자체 통계 품질 진단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그 오전에 그 우수 기관들 포상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도 이제 매년 자체 통계 품질 진단에 대해서 연말 정도 되면은 각 우수 기관에 이제 그 상품을 보내드리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면은 도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자체 통계 품질 진단에 저희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컨설팅이라는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목차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는 자체 통계 품질 진단 안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진단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만 보셔도 이제 저희가 우수가 90점이거든요. 9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만 들으면. 그러니까 90점이라는 거는 그냥 보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모든 기관이 90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될 부분도 안 하는 기관들이 많아가지고 저기 보통 이하, 뭐 미흡, 주의가 나온 기관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자체 통계 품질 진단 안내 부분에서는 평가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고 평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주요 내용 부분에서는 그 이용자분들이 꼭 필요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품질 진단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 수시, 자체 진단이 있고요. 정기는 5년마다 하는 거고, 자체는 매년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 품질 진단 하지 않는 해에 매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수시 통계 품질 진단은 이제 그 언론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계청이 직접 수시 통계 품질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개선과제 도출 및 점검을 합니다. 좀 전에 그 말씀하셨듯이 개선과제가 뭔가 도출이 돼야지 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그 통계 그 주기 있잖아요. 뭐 5년마다 했던 게 사회적 경제적 이슈에 의해서 그게 1년으로 단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개선 과제도 발굴이 돼요. 여기에서 기관하고 작성 기관하고 연구진하고 함께 하다 보면은, 그리고 월별로 작성했던 통계들이 뭐 분기 아니면 연간으로 변경되는 개선되는 면서 개선까지가 도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개선까지 도출은 상시적으로 도출을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컨설팅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예산이나 인력 부분이 좀 부족한 기관들에 대해서 한 건당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이제 그 지원을 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체 통계 품질 진단은 통계 작성 기간 스스로 하는 것으로서 비용과 시간 등의 투입을 줄이고 다수 통계에 대한 품질 관리가 가능해진다. 600종 정도를 매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때 제일 그 관심이 많은 그 진단 결과 자체 기관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진단 결과는 모두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월별 주요 일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빨간색 부분만 보고 가겠습니다. 3월 보면 3월 31일까지 그 해에
할 이제 추진 계획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월 31일 아니고 4월 1일 날 올렸다 하면 감점입니다. 점수 이때부터 점수가 들어갑니다. 3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12월 보시면 12월 31일까지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진단 결과를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2년 1, 2월경에 1, 2월에 이제 진단 결과가 다 공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일정 중에서 그 작성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3월 31일, 12월 31일 이걸 명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진단서 구성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흐름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작성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통계 처리를 하고 분석한 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하는 게 이 일련의 과정이 자체 진단서 구성 항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조사 통계, 보고 통계, 가공 통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항목이 한 50여 종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자체 통계 품질 진단 접속 방법은 신규 담당자는 이렇게 한다, 뭐 기존 담당자는 가입한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하는 걸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거. 저희 통계 정책관리 시스템 우측 하단에 보면은 매뉴얼을 다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진단 완료가 이제 12월 31일까지 되면은 이제 결제 요청 화면이 나옵니다. 결제 요청을 하셔서 그 기관의 책임관님께 결제를 받으셔야 돼요. 결제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통계청에서 결제를 해주는 줄 알고 그냥 결제 요청만 계속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안 되어 있으면은 또 이제 감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결제에는 그 작성 기관에서 결제를 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진단 완료하면 제일 마지막에 진단 완료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서 입력입니다. 근거 자료가 있는 문항은 근거 자료를 꼭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거 자료가 있는데 그냥 지나갔다 하면은 그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허위로 뭐 그 근거 자료에 맞지 않는 것을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뭔가를 안 넘어가니까, 뭔가를 올려야지만이 넘어가니까는 그런 경우도 감점이 되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근거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개선 실적 입력입니다. 개선 실적 입력은 아까 말씀하신 뭐 이제 5년 동안 3년간 했는데 1년으로 작성 주기를 바꾸고 싶다 하면 이제 기관에서 개선 과제를 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실적들이 입력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든다면 그리고 개선 과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개선 과제 도출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입력을 하시면 진단서를 입력을 하시면은 저희 통계청의 이 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개선 과제가 도출이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제 도출이 되면은 기관에서 보고 우리가 이건 수용을 하겠다, 올해 하겠다, 아니면 내년에 하겠다, 뭐 아니면 불수용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기관에서 정하는 겁니다. 개선 의견 수용 여부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방법은 거의 이제 변동이 저희가 매년 거의 픽스 되다시피 하고 소소하게 좀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올해도 거의 갖고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육, 집합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생략이 돼서 이런 이제 오늘 같은 교육이라든지 사이버 교육, 저희가 이제 찾아다니는 컨설팅 교육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올해에는 다 인정을 해주는 이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표 점수가 100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력도 평가 점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점이 있습니다. 가점이 있고 이제 감점이 10점이 있는데요. 이제 가점은 주로 이제 교육이라든지 개선 과제 이행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가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양호, 보통, 주의, 미흡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져 있고요. 이제 미흡은 60점 미만을 말하는 거고 우수는 90점 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노력도 점수는 이렇게 이제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되고 품질 관리 관련 교육 이수 실적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등급 도약으로 해서 자체 품질 진단 컨설팅을 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3점을 올해 처음으로 이제 드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 다른 부분들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그 주요 내용 중심으로 진단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용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편리하게 필요한 활용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 부분 처음에 진단 대상 통계 결과 제출은 이제 그 통계 결과물에 대해서 올려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12월 31일 공표로 현재 자체 진단 입력 기간 전년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신청 기간이 다음에 1월 21일까지거든요.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항목들을 보시면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좀 쉬울 수도 있는데 기관에서는 다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통계 이용자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겁니다. 예, 뭐 어떤 형태로든지 근거 서류만 있으면 되세요. 뭐 이메일이든지, 예, 뭐 이용자 그룹 전문가 그룹에 어떤 워크숍을 했다 등.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근거 서류만 첨부하면 점수가 되는데 대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행안부나 해수부 이런 데를 샘플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 모든 행안부의 모든 통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 창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느 기관은 보면은 어떠한 그 통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의 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용자 의견 수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저희는 아니다 가입표고 그 통계에 대해서 그 매년 600개 정도의 통계를 하는데 그 통계 하나에 대한 만족도 조사, 그 이용자 의견 수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안부나 해수부 들어가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사원 교육 방법, 뭐 지금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 조사원 교육 방법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통계를 작성하는 데에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는 대부분 이런 자료들이 지금 구비가 안 돼서 뭐 주의, 미흡, 보통 이하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들을 지금 담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사원 이제 교육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조사원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뭐 지침 전달, 소집, 인터넷, 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하상 교육까지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한다는 부분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내용 검토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통계 작성을 위한 보유 지침서 매뉴얼을 말하는 겁니다. 조사 지침서, 뭐 보고 지침서, 자료 입력 지침서 이런 것들. 작성 기관이 보유해야 할 지침서들을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 국민들이 이용자들이 아주 필요로 하는 거죠. 통계 공표 일정 사전 공개 및 준수입니다. 통계 공표 일정 이제 그 연말쯤 되면은 그 많은 기관들이 내년에 할 그 통계들에 대한 공표 일정을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협회나 좀 조그만 기관들에서는 이제 통계별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사전 공개를 하고 준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수익성 아주 중요하죠. 이 부분도 통계 대상 기관과 공표일 간의 시차를 말하는 겁니다.
기준 시점, 통계 공표일만 입력을 하시면 된다는 거 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차 기준은 조사 보고하고 가공 통계하고 좀 다릅니다. 연간 통계에는 예를 든다면 24개월 이상이 됐다 그러면은 연간 통계 발표하고 나서 2년이 지난 거죠. 그러면 상당한 시차가 있다. 예, 뭐 9개월 미만이면은 아주 짧은 시차다. 이렇게 이제 5단계로 시차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통계 공표 방법으로서 뭐 이제 간행물, 보도자료, 홈페이지 공표, 기타 웹사이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명 자료, 이 부분도 한번 올려놓고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수시로 그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는데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안 하고 그냥 한번 올려놓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제 이걸로 해서 저희 자체 통계 품질 진단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간 저희 통계청도 마찬가지고 작성 기관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통계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기 위해서 통계 품질을 조금 더 올리려고 하는, 격상시키려고 하는, 좀 더 이제 하면은 어떻게 보면 통계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데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아마 우수 모두 다 모든 기관이 우수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명자 서기관님, 자체 통계 품질 진단 실시 방법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고요. 지금 보니까 온라인 질문은 없습니다. 그럼 현장에 계신 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테이블에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박진수라고 하는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광고 경기 전망 지수가 올해 자체 통계 품질 진단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개선 과제를 12월 31일 이전에 예를 들어서 11월에 이제 이행을 했다면 그때 제출해도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때 제출을 한다면 공표 자료도 최신 11월을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번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마이크로 데이터과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세요.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 서비스 MDIS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주영 사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포인터 되는지 한번 눌러봐 주세요. 예, 우리 김주영 사무관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데이터과 김주영입니다. 저는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위한 DB 구축 및 사전 진행 과정과 마지막으로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 데이터의 종류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공포용 보고서 그리고 코시스를 통해 제공되는 집계된 통계 자료를 매크로 데이터라고 하며, 이러한 매크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정제된 개별 단위의 자료를 마이크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크로 데이터와 마이크로 데이터의 이해를 돕는 통계 설명 자료를 메타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메타데이터로는 조사표, 코드표, 조사 지침서, 공포용 보고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통계 데이터 중 마이크로 데이터를 DB로 구축하고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계 설명 자료와 함께 이용자의 활용을 돕도록 서비스하는 것이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는 1993년 통계청 자료 중심의 오프라인 서비스로 시작되었으며 2006년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14년부터 통계청 이외의 통계 작성기관 승인 통계를 포함한 통합 DB 구축이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MDIS란 이름으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MDIS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하던 체계에서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서비스하여 이용자가 한 채널에서 여러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현재 9월 말 기준 451종의 통계 DB를 구축하였고 325종의 통계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구, 사회 범죄, 안정, 노동에 걸친 주제별로 다양한 통계의 마이크로 데이터가 MDIS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MDIS 특징으로 저희는 많은 데이터가 모이는 만큼 단일 자료로부터 얻을 수 없는 데이터 연계와 결합을 통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간의 연계 분석 연구가 가능하여 보시는 것처럼 여러 사업체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하거나 고유 번호를 통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여 자료 이용자의 심층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MDIS 특징으로는 보시는 세 가지 형태로 서비스를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크게 이용 승인이 필요한 인가용 데이터와 익명성이 보장된 공공용 데이터로 구분되며 인가용 데이터는 물리적 보안 환경이 갖추어진 이용센터에서 자료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의 보안 환경이 갖추어진 원격 접근을 통한 유료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그 외 공공용 데이터는 저희 MDIS 홈페이지를 통해서 승인 절차 없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희 MDIS 서비스 제공 화면인데요. MDIS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만 하면 다운로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운로드 서비스의 일부 자료에 대해서 온라인 분석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분석 시스템은 이용자가 통계 패키지를 갖고 있지 않아도 공공용 자료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직교표를 생성하거나 통계를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인가용 데이터 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가용 서비스는 마이크로 데이터에 대한 자료 다운로드는 허용되지 않고 이용 승인을 거쳐 연구자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석 결과를 외부로 가져갈 때나 개인 자료를 반입할 때에도 정보 보안을 위해서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격 접근 서비스는 이용자의 컴퓨터를 통해 원격으로 접근하여 접속이 가능한 방식이며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센터는 이용자가 전국 14개 이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엄격한 보안 시설이 갖추어진 환경에서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상세한 수준의 데이터는 이용센터를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가용 서비스는 통계청 통계의 마이크로 데이터에 대해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항목이 제공됩니다. 인가용 서비스 이용이 가장 많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예시로 살펴보면 공공용으로는 166개의 항목, 그리고 라스, 즉 원격 접근 서비스로는 380개의 항목, 이용센터를 통해서는 400개의 항목이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DIS는 2015년 서비스 시작 이래 매년 이용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간 이용 건수가 약 9만 6천 건으로 데이터에 대한 이용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로 학술 연구 및 논문 작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외 교육 및 학습 용도나 정책 수립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MDIS 서비스를 위해 DB 구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DB 구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통계 작성기관이 검토한 마이크로 데이터와 통계 설명 자료를 통계청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료 제출 관리 시스템을 통해 메타 자료와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완을 받고 있으며, 통계청의 나라 통계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에 나라 통계 시스템을 통해 직접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DB로 수록하고 품질 점검이 끝나면 점검 결과를 기관에 알리고,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경우 요청드린 후에 적정 수준의 품질을 확보한 후 전체 자료를 보존용 DB로 수록하여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보존용 DB 중 기관과 협의하여 제공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항목으로 제공용 DB를 다시 생성하여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데이터의 품질 점검은 기초 점검과 집계 점검으로 이루어지며, 기초 점검에서는 항목값, 항목 길이 등 기본 항목을 점검하고, 집계 점검에서는 공표 자료와 마이크로 데이터의 집계 결과를 비교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계 자료와 마이크로 데이터가 불일치할 경우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있으며, 작성 기관에서는 객관적으로 자료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 점검한 결과를 정리하여 기관에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품질 점검의 일부 과정으로 2022년부터 작성기간 일부 통계에 대해서 시작하게 될 항목 표준화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항목 표준화는 같은 통계 안에서 시계열간에 그리고 유사한 분야의 통계에서 동일 항목 간에 서로 다른 항목명을 표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른쪽 항목 표준화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의 항목 표준화 예시입니다. 기준 연도별로 항목명이 행정구역, 시군구, 행정시군구 등으로 같은 내용임에도 상이한 항목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정구역 시군구 코드라는 표준 항목명으로 변경하여 이용자가 시계열 분석이나 항목 비교가 용이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리과에서는 2020년 데이터 거버넌스 사업의 일환으로 표준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표준사전을 구축하여 표준화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작년까지 통계청 소관 통계에 대한 항목 표준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작년까지 통계청 통계에 대해서만 진행하였던 항목 표준화 작업을 내년부터 통계 작성기간 통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통계청에서 표준화 우선 대상 통계를 선정하고 표준관리 지침에 따른 표준 항목안을 먼저 제시할 예정이며, 작성기관에서는 그에 대해 검토하고 확인해 주신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항목 표준화 서비스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공용 자료의 세부 구축 절차입니다. 항목은 제공이 가능한 항목과 제외 항목, 기관 검토가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관에 제공 범위 검토를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각 항목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공문으로 저희 쪽에 발송해 주시면 결정해 주신 범위로 제공용 DB를 수록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올해부터 서비스되고 있는 DOI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DOI는 디지털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의 약자로 도서에 ISBN 넘버를 부여하듯이 자료에도 고유 번호를 매김으로써 이용자가 해당 번호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결과물의 사후 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DOI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 번호와 자료 구분 문자, 통계 승인 번호, 업데이트 버전 코드로 구성됩니다. 주거 실태 조사의 예를 들어왔는데요. 주거 실태 조사의 공공용 마이크로 데이터 DOI 번호는 10.23333 저희 통계청 기관 번호로 시작해서 /P는 공공용 자료라는 의미고요. 116031은 그 주거 실태 조사의 승인 번호, 001은 초기 번호로 지금 모두 001 상태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마지막 숫자 세 자리는 이용자가 반드시 인지하여야 하는
통계 메타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업데이트되며 매년 시계열의 자료 제출 과정에서 작성 기관이 업데이트 여부를 알려주시면 변경하여 이력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DOI 번호 조회는 MDIS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용자가 논문 등에 인용된 DOI 번호를 가지고 인터넷 주소창에 doi.org/ 이후에 해당 DOI 번호를 입력하면 자료의 설명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제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출할 때 활용하게 되는 자료 제출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현재 자료 제출 관리 시스템의 로그인 후 메인 화면입니다. 먼저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출하시기 전 사전 질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 질의서 등록 후에 마이크로 데이터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료 제출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먼저 담당자로 등록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담당자 정보 및 대상 자료 제출 시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전 질의서를 작성하고 메타데이터 및 마이크로 데이터를 등록하는 순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료 제출 관리 시스템에서는 마이크로 데이터의 이용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 통계의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 건수와 이용 추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료 제출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해야 할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적으로 마이크로 데이터, 조사표, 항목 및 코드집, 공표용 보고서, 표본조사의 경우 가중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품질 점검 참고 자료로서 조사 지침서, 내검 규칙, 집계표 설계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질의서 작성 시에 담당자, 제출 대상 자료, 제출 가능 시기, 마이크로 데이터 관련 현황 등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표본조사의 경우 가중치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통계표 작성에 이용한 변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통계표 작성 시점에 이용된 오류를 제거한 자료인지도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항목 및 코드집에는 모든 변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제출하는 보고서는 한글로 된 최종 버전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통계 마이크로 데이터의 이용 현황 조회 화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데이터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 DB에는 국가 승인 조사 통계의 76.9%에 해당하는 427종의 통계의 마이크로 데이터가 보존되어 있으며 그중 71.7%가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을 제외한 통계 작성 기관의 자료는 공표 수준의 통계표 생산이 가능한 공공용 데이터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 건수를 살펴보면 통계청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그 이용 비중이 전체의 15.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자들이 더 다양하고 세부적인 항목 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통계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9월 국가 승인 통계 중 그 보고 통계와 가공 통계를 대상으로 마이크로 데이터 관리 현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대상 통계의 75%가 조사에 참여하여 주셨는데요. 먼저 조사에 협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조사 결과 응답 통계의 266종 중 61%가 마이크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유한 마이크로 데이터의 60%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통계청에 마이크로 데이터 관리를 위탁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통계가 43종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마이크로 데이터 서비스는 현재까지 주로 조사 통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공 범위를 보고 통계와 가공 통계까지 확장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대상 자료 확대는 통계 작성 기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앞서 이용 현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심층 자료가 필요한 연구자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제공 항목 확대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2022년 내년도 시계열에 대한 제공 범위를 검토할 때 보다 상세한 수준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통계청에서는 통계 작성 기관의 자료에 대해서도 더 상세하고 민감한 항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승인 절차 및 보안이 확보된 환경에서만 제공하는 인가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온라인 분석 시스템 대상 자료를 확대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이용자도 충분히 쉽게 통계 분석이 가능하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해당 작성 기관에 알리고 이러한 수요를 기반으로 서비스 자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바쁘시더라도 품질 점검 과정에서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공표 자료와의 불일치 발생 시에 자료 정비를 위해서는 작성 기관의 협조가 없이는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어렵습니다. 또한 표준 항목 안에 대한 검토 요청 시에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DOI 관련 주요 메타 정보 변경 시에도 이력 관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계열 자료의 제공 범위를 결정하실 때 제공하고 있지 않은 항목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약 400여 정이 넘는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원활한 자료 관리를 위해서 자료 제출 관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연간 공표 예정인 조사에 대해서는 사전 질의서를 연초에 등록하여 주셔서 차질 없이 일정을 관리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통계 업무의 경우에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자 변경 시에 자료 제출 관리 시스템에서도 정보가 변경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통계 작성 및 마이크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항상 동참해 주시는 통계 작성 기관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주영 사무관님이셨습니다. 저희 먼저 홈페이지 질문하기 통한 질문 내용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나님, 항목 표준화 관련해서 2022년부터 통계 작성 기관으로 확대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상 통계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는지 작성 기관에서 준비해야 하는 건 무엇인지 질문하셨어요. 우선 특별히 작성 기관에서 준비해야 될 건 지금은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우선 90종 정도의 통계를 선택을 해서 저희 통계청 항목과 유사한 항목을 가지고 있는 통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내년도에 저희가 자료를 수집할 때 각 기관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예, 답변이 되셨겠죠? 네. 이렇게 온라인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요.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면서 의견 같이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계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 서비스 활용 방안에 대해서 김주영 사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33회 통계 작성 기관 워크숍 저희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드디어 마지막 발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사무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세요. 통계 서비스 기획과에서 국가 통계 통합 DB 자료 관리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PPT 되는지 포인트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 이재진 사무관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네, 국가통계 통합 DB 자료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국가통계 포탈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통계 포탈에 기반이 되는 국가통계 통합 DB 관리 시스템과 통계 설명자료 관리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성기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통계자료 현행화 및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국가통계 포탈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우리나라는 그 분산형의 통계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나 기관에서 필요한 통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용자가 통계를 찾는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코시스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현황인데요. 397개 기관에 1,336종의 통계가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많은 통계를 어떻게 이용자가 찾아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 분산형 통계제도에서는 그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저희가 통계청에서 코시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가통계 포털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법적 근거는 일단 뭐 저희들이 그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작성기관은 통계청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그 작성기관은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계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작성기관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고요. 계속 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기준으로 396개 기관 1,307종이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지금 그 서비스되고 있는 통계들의 종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드릴 국가통계 통합DB 관리 시스템의 대상이 어디냐? 앞전에 나왔던 마이크로 데이터는 원자료 단에서의 세부 데이터고요. 저는 이제 매크로 데이터와 그리고 메타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통계 통합관리 시스템인 일단 저희가 각 작성기관에서 생성한 통계를 통계청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통계 통합 DB 호스팅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호스팅 DB를 기본으로 하되 이제 뭐 보급 DB라든지 아니면 자체 DB를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이 관리 시스템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큰 구성도로 보시면은 아까 나왔던 뭐 호스팅 DB라든지 나라통계, 그다음에 보급 DB라든지 자체 DB 기관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저희들이 바로 서비스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통계를 임시 DB로 저장을 해서 그 전송된 자료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 점검 후에 국가통계 포털에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통계 자료 전송 흐름을 보시면은 공표 후 30일 이내에 저희한테 전송을 해 주시게 되어 있고요. 전송된 자료는 저희가 오류가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오류가 있을 시에는 작성기관의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한 후에 코시스에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성기관 여러분들이 저희가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을 때 신속하게 응답을 해주셔야지 서비스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관리 시스템 화면인데요. 일단은 보시면은 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발급받아서 하시면 되고, 안 되실 시에는 옆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서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코시스 국가통계 포털에 들어가시면 연결되는 메뉴가 있습니다.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었던 이제 통계표를 생성하는 기능, 그리고 업데이트하거나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통계표 생성이 어려우시는 경우에는 아까 있었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통계표 생성을 하는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신 경우에 아니면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경우에 앞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접 수치 통계표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거기에 뭐 분류가 추가되거나 아니면 변경이 됐을 때 통계표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료된 통계표를 전송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작성기관 여러분들은 일단 수록할 통계표를 구성을 해주시고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가 발견 시에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청에서는
그 전송된 자료에 대한 품질 점검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뒤에 설명드릴 설명 자료나 현행화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까 나왔던 그 접속하는 화면 가능한 화면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설명드릴 거는 제가 설명드린 건 이제 통계 설명 자료 관리 시스템인데요. 이게 이제 메타데이터라는 게 그 통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결국은 그 통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시키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의 속성을 기술해주고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데이터가 어떤 건지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분류라든지 어떤 추정 방법, 어떤 집계 방법을 사용했는지 상세하게 설명이 들어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아까 나온 것처럼 메타데이터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는 것이고요. 뭐 두 번째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계 이용자들이 자료를 사용할 때 그 자료의 특성을 알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 설명 자료에 있는 가장 큰 이제 두 가지 항목이 이제 아까 앞에 파트에 설명이 있었던 그 경제사회 심사조정과에서 하는 이제 조정 관련돼서 그러니까는 작성 승인을 받거나 이제 변경 승인을 받으실 때 하는 정책 항목 입력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통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작성기관에서 생성을 하시면서 나오는 어떤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아까 나왔던 뭐 표본에 대한 추출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추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요 설명자료 시스템에 입력을 해주시면은 그 두 개를 저희들이 모아서 통계 설명자료 시스템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승인 단계, 뭐 기획 설계 단계, 그다음에 실시 단계, 자료 처리 단계, 그다음에 공표 서비스 단계 각 항목별로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작성기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설명 자료가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국가통계 포탈 이제 보시면은 그 통계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계표 검색 상단에 보면은 통계 설명 자료라는 박스가 있어서 그 박스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그 해당 통계표에 대한 해당 통계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계 설명 자료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고요. 기본적으로 나라 통계 시스템에서 접속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통계 DB 저희 관리 시스템에서도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는 참고를 하셔서 혹시 나중에 문제가 있으실 때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이제 현행화라는 부분인데 이제 아까 보셨지만은 통계는 계속 이제 주기별로 뭐 월이 됐든 분기가 됐든 연간이 됐든 이제 새로운 통계를 계속 공표를 하시는데 이제 현행화라는 거는 그 공표된 통계가 30일 이내에 제대로 국가통계 포탈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지금 승인 통계 비율은 96.8%가 지금 승인 통계 중에 96.8%가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행화 비율은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92.2%가 현행화가 제때 되고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그다음에 설명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해당 기관에 열심히 연락을 드리면은 좀 올라갔다가 이게 연락을 좀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연락을 좀 적게 하면은 약간 떨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연락을 드려서 업데이트를 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 현행화 관리 절차는 일단 그 통계 작성기관에서 공표한 자료하고 지금 저희 국가통계 포탈 코시스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자료를 비교를 해서 시점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 저희가 현행화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료를 전송해 주시면은 그거를 확인받아서 이제 서비스하는 과정입니다. 그 현행화를 위해서는 아마
지금 항상 이 작성기관 여러분들이 담당자 변동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시로 저희들이 대면 교육 및 비대면으로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해드리고요. 그리고 신규 통계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통계표 구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전송이 되면 저희가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하고 이제 기관에서 최종 검토를 해주시면은 서비스라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이제 앞에 거는 이제 새로 들어오는 자료에 대한 부분이고 통계 DB 정비는 이제 기존에 서비스되고 있는 통계임에도 저희가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오류가 있는 경우에 같은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도 이제 그 우수기관 선정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맨날 한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 자료를 얼마나 열심히 이제 시의성 있게 올려주시는지, 그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드렸을 때 얼마나 피드백을 잘 해주시는지에 대한 부분 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통계 통합 DB 자료 관리에 대해서 이재진 사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셨고요. 이 발표에 대한 온라인 질문은 지금 없고요.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건 궁금하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예, 마이크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촌진흥청에서 와주신 분께 다시 한번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도 받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온 소나무입니다. 코시스 관련해서 자료 업데이트를 하면서 통계진흥원이라든지 통계서비스기획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감사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이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소득조사를 할 때 실재배 면적을 한 다음에 환산을 합니다. 이제 300평 10아로 이렇게 환산을 하는데 그 통계 DB 그쪽에다가 할 때 주석 정보라 물론 있습니다. 그 주석 정보에다가 저희들이 이게 기준이 얼마 뭐 연 11기장 뭐 10하루 그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농업인들이나 다른 하여튼 분들이 저희 자료를 보면 이 자료의 기준이 뭐냐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통계 자료집을 만들 때 맨 자료가 있으면 우측 상단에 그렇게 기준 해가지고 뭐 그렇게 쓰는데 통계 코시스 거기에는 따로 그런 기준을 표시할 수가 없고 주석 정보에만 그걸 계속 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쪽 조사표를 보는데 굉장히 익숙하신 분이나 그런 분 같은 경우 다른 코시스 그 다른 집계표나 그런 매크로 데이터로 된 것들은 딱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그 연도별 해당 것들에 대한 현황이나 실태로 그렇게 딱 나오는데 저희는 조사에서 약간 가공을 해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환산의 기준이나 그런 것들도 디자인상의 그 인터스페이스 상에 그런 걸 좀 넣어줄 수 있는 주석 정보를 누르시면 됩니다. 계속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화면을 좀 더 사용하시는 분이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그런 것들도 한번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여튼 도움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지금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사실은 통계를 이용할 때 원하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이제 그 해당 통계에서는 중요한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제 전체 통계를 대상으로 그 표를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 아마 일부 좀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통계표를 구성을 하실 때 차라리 그 원 항목을 먼저 넣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변환되는 항목들을 차라리 통계표에 더 추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용자들이 더 좀 그러니까 그 변환하기 전과 후의 데이터를 다 넣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그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네, 8번 테이블에 마이크 갖다 주세요. 어디서 온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직업력연구원에서 온 윤종혁이라고 합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좀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패널 데이터를 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해에 이제 조사가 돼서 통계표로 업로드해야 되는 표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럴 때 이제 DB에서 업로드를 해야 되는 시기가 30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끼시는 기관 또는 담당자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혹시 그걸 연장할 수 있는 어떤 사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그 다음에 하나는 통계표를 이제 신규로 만들 때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어떨 때가 좀 그 지원이 가능한지, 예를 들면 뭐 신규표가 많다든지 담당자가 바뀌었다든지, 그걸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코시스 업로드 해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시스템에 대한 게 업로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교육도 물론 많이 하시고 하시지만은 이제 장기적으로 좀 했을 때 그거를 사용자 편의도 좋지만은 저희 이제 담당하는 담당자들 위해서 좀 시스템 개선 같은 거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단 그 마지막 그 세 번째 그 시스템 개선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그 저희 과에서 아마 매년 해당 기관이나 아니면은 그 이용 기관에다가 그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 의견을 좀 주시면은 반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할 것 같고요. 처음에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신규 통계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제 대용량 자료인 경우에는 현재도 계속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이제 신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이 많은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다 하는 부분은 저희 쪽에 그거는 별도로 또 얘기를 해주시면은, 왜냐하면 이제 그 통계표의 구성이라든지 형태를 보고 저희들이 그 어떻게 양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딱히 대상은 없고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질문도 같이 그거에 같이 맞춰서 답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답변 되셨어요? 안 되신 거 같은데 예, 되셨다고 합니다.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서비스기획과 이재진 사무관님이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저희 계속해서 이 홈페이지 질문하기 통해서 올라온 질문이 더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건 오전에 통계 보급 이용 우수 사례 발표 때 한국관광공사에게 질문한 분입니다. 엑사바이트님, 한국관광공사 관광 관련 외부 데이터 중에서 이동통신 데이터가 KT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이통사 점유율을 고려했을 때 자료가 아쉬워 보입니다. SK나 U+까지 확대하실 계획이 있는지, 또한 그 자료에 알뜰폰, KT망 사용자도 포함되는지, 내비게이션 자료 확대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문자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SKT 같은 경우는 외부 공개 가능 여부 SKT와 협의 중이고 한국관광공사 내부 적용을 위해서 현재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SKT 자료는 구매는 했지만 내부 테스트 중이어서 외부 공개는 협의 중이고요. U+ 같은 경우는 통신 데이터 대외 판매 서비스를 안 하고 있으니까 사용 못하고, 알뜰폰은 추후 알뜰폰 회사의 데이터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지만 데이터 확보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비게이션 데이터 계획은 확대 계획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질문, 통계 조정 제도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 정윤겸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통계 작성 기관 모니터링 관련 승인 통계 실제 공표 시기 질문입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통계 연보 발간과 기관 홈페이지의 통계 자료 공표 시기와 코시스 등재 시기가 다릅니다. 연보 발간과 홈페이지 자료 등재 후 코시스 서비스 제공까지 시간차가 있는데 실제 공표 시기는 언제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문자 답변은요. 실제 공표 시기는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처음 등재해서 외부 공표한 시점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 서비스 활용 방안에 대한 발표에 대한 질문, 파일님, 제출 자료 목록 중 조사표
공표용 보고서는 한글 작성 파일만 가능한지 워드 파일이나 오픈 문서 파일 형식은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모든 파일 제출 가능하지만 가급적 복사, 붙여 넣기가 가능한 한글 파일 등을 권장합니다. 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예, 제33회 통계 작성 기관 워크숍 저희 장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온라인과 현장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많은 질문과 의견으로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드립니다. 행사 후 진행되는 설문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예,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께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니까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통계인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우리나라 정책 기반이 바로 설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내년 워크숍에서는 좀 코로나가 종식돼서 마스크 벗고 더 많은 분들과 현장에서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